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눕이다. 오늘 RH 코리아에서 출판한 늙지 않는 비밀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의 원제인 더 텔러미어 이펙트라고 해서 이 텔러미어라는 거는요, 염색체 끝에서 보호덮개 역할을 하는데 이 텔로미어의 분자 특성, 그리고 이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효소인 텔로머라제를 발견한 그 공로로 무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신 저자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는요, 현재 세계 1위의 생명과학 연구소로 평가받고 있는 소크 연구소 소장이시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 여전히 연구활동을 지속하면서 타임지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벨 의학상이 밝힌 더 젊게 오래 사는 텔러미어의 효과, 늙지 않는 비밀,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사람마다 늙어가는 속도가 다를까? 왜 누군가는 노년까지 재치 넘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반면 훨씬 더 젊은 누군가는 아프고 지치고 흐리멍텅해질까? 우리는 건강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건강을 세포 수준까지 살펴보면서 때이른 세포 노화가 무엇을 뜻하고 그것이 몸에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그 노화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역전시킬 수 있는지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세포의 유전적 핵심인 염색체까지 살펴볼 것이다. 바로 거기에 텔로미어가 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붙어있는 비암호화 DNA 조각으로서 특정한 염기 서열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짧아진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얼마나 빨리 닳아 없어지는지를 보면 세포가 얼마나 빨리 노화되는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연구실과 전 세계 다른 연구실에서는 실제로 염색체의 끝이 길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 노화가 촉진되거나 느려질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되돌릴 수도 있는 역동적인 과정임이 드러났다. 인류는 오랫동안 나이듦이 노쇠와 붕괴로 향하는 일방적인 비탈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겠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세포의 건강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의 텔로미어는 우리 자신에게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드러냈다. 텔로미어는 우리가 내리는 지시도 받아들인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는 사실상 텔로미어에게 세포 노화 과정을 촉진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정반대 효과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정서적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 운동량, 유년기에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는지의 여부, 심지어 동네의 안전 수준과 이웃들과의 신뢰도 관계가 있다. 이 모든 요인들은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며 세포 수준에서의 때이른 노화를 막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건강한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비결이다. 더 젊고 더 오래, 텔로미어 효과. 신발끈 끝에 보호용 플라스틱이 붙어 있는 것을 아는가? 이 플라스틱을 영어로 에글릿이라고 한다. 신발끈에 올이 풀리지 않도록 붙인 것이다.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지닌 구조물인 염색체가 신발끈이라고 상상하자. 그러면 텔로미어는 이 에글릿에 해당한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DNA 염기쌍의 수로 측정할 수 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달린 짧은 보호덮개로 유전 물질이 헤어지지 않게 막는다. 노화의 에글릿이다. 하지만 텔로미어는 시간이 흐를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의 텔로미어는 대개 이런 양상을 보인다. 신생아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염기쌍 10,000개, 35세 7,500개, 65세는 4,800개. 신발끈의 끈이 너무 많이 다르면 그 끈은 쓸 수가 없게 된다. 아예 내버리는 편이 더 낫다. 세포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아예 분열을 멈춘다.
텔로미어가 세포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정상세포는 다른 스트레스들도 받는데 우리는 아직 그 요인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텔로미어는 인간의 세포가 늙는 주된 이유이며 헤이플릭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 유전자는 태어날 때의 길이가 얼마인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닳는가 하는 양쪽 측면에서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텔로미어가 얼마나 짧을지 길지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비롯하여 전 세계 연구자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어떤 이들은 힘겨운 상황에 처하면 몹시 겁부터 내는 반응을 보인다. 그런 반응은 더 짧은 텔로미어와 관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더 긍정적인 영향에서 바라보도록 시각을 교정할 수 있다. 명상과 기공 등 몇몇 심신 단련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텔로미어를 보충하는 요소인 텔로머라제의 양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은 텔로미어에도 아주 좋다. 우리는 텔로미어의 유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드러난 두 단순한 운동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운동법은 몸 상태에 맞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텔로미어는 핫도그 같은 가공육을 싫어하며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식품은 텔로미어에 좋다. 이웃끼리 서로를 잘 모르고 신뢰하지 않는 등 사회적 응집력이 낮은 동네는 텔로미어에 안 좋다. 이는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다. 유년기에 불행한 사건을 몇 번 겪은 아이는 텔로미어가 더 짧다. 방치하는 환경에서 아이를 빼내기만 해도 그 손상을 일부 되돌릴 수 있다. 난자와 정자가 있는 부모 염색체의 텔로미어에는 태아에 직접 전달이 된다. 이 말은 힘든 생활로 텔로미어가 짧아진 부모는 그 짧은 텔로미어를 자신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먹지는 마라. 텔로미어는 짧아지기도 하지만 늘어날 수도 있다. 자신의 텔로미어를 안정시킬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이 소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이 세포 수준에서 다음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텔로미어 과학을 적용하여 세포를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먼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신체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텔로미어에 가장 좋은 운동, 음식, 수면 습관 같은 것들이다. 그런 다음 이야기를 더 확장해서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이 텔로미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 당장 재생을 시작하자. 우리는 지금 바로 자신의 텔로미어 그리고 자기 세포의 재생을 시작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산만한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더 길다는 연구가 있다. 또 마음 챙김이나 명상 훈련을 하는 수업을 들어도 텔로미어 유지 관리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정신 집중은 우리가 함양할 수 있는 기술이다. 모든 것은 실천에 달려 있다. 당신은 여기 있는 신발 끈 그림이 이 책 전체의 상징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또는 끈이 있거나 없는 자신의 신발을 볼 때마다 그것을 단서로 삼아 잠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도 좋다. 지금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해묵은 문제를 걱정하거나 다시 떠올리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고 스스로에게 차분히 상기시켜라. 지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있음 자체에 집중할 수도 있다. 단순히 자신의 호흡에 초점을 맞춰보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순한 행동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자. 자신의 마음을 내면이나 바깥에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이 회복된다. 호흡이나 현재의 경험에 집중하는 이 능력은 몸의 세포에 아주 좋다고 밝혀져 있다. 이 책 전체에서 긴 에글릿이 달린 신발끈 상징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상징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다시 집중할 계기로 삼자. 심호흡을 하면서 호흡의 활력이 자신의 텔로미어를 복원시킨다고 생각하자. 스스로 텔로미어를 바꿀 수 있을까?
새천 년에 들어설 무렵 과학자들은 이미 텔로미어와 또 텔로머라제가 세포 재생의 토대라는 생각에 익숙해진 상태였다. 하지만 텔로머라제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만으로 그런 강력한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견이 계기가 되어서 과학자들은 우리 텔로미어가 긴지 짧은지, 다른 텔로미어를 보충할 텔로머라제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텔로미어 증후군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는 바로 그 무렵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건강심리학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시작했다. 지금은 퇴직한 오셔 통합의학센터의 소장이자 스트레스와 그 대응의 연구 분야를 개척한 수전 포크만이 나를 초청했다. 나는 만성 질환을 앓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면담하는 일에 합류했다.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아이를 돌보는 이 어머니들에게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지치고 늙어 보였다. 우리는 만성질환을 앓는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들을 뽑았다. 외부 문제로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어머니는 제외시켰다. 그리고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건강한 아이를 둔 어머니를 뽑아서 대조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세심하게 뽑고 평가하는 데에만 몇 년이 걸렸다. 우리는 각 여성에게서 피를 뽑아서 백혈구의 텔로미어 길이를 쟀다. 2004년의 어느 날 측정 결과가 나왔다. 프린터가 수치 분석 결과를 찍어낼 때 나는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산포도를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자료들이 하나의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울기가 바로 거기에 찍혀 있었다. 스트레스를 더 받을수록 텔로미어가 더 짧고 또 텔로머라제 수치가 더 낮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였다. 나는 즉시 리즈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워요. 우리가 품은 의문은 이것이었다. 살아가는 방식이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를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답을 얻었다. 그렇다. 가장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텔로머라제 수치가 가장 낮았다. 그렇다. 가장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가장 짧았다. 그렇다. 가장 오랫동안 아이를 돌봐왔던 어머니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더 짧았다. 그렇다라는 이 세 대답은 우리의 연구 결과가 단지 우연의 일치나 통계 오류가 아님을 의미했다. 또 우리의 인생 경험 그리고 그런 사건들에 대처하는 방식이 텔로미어 길이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의미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세포 수준에서 나이를 먹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노화를 가속하거나 늦추거나 역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수세기 동안 의학계의 논쟁거리였다. 간병인 어머니들 대상으로 한 이 최초의 연구 이래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텔로미어의 조기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텔로미어가 닳고 해지고 하면서 일어나는 세포 노화 과정을 어느 정도 역전시킬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은 우리들의 첫 연구 결과가 옳음을 확인했고 다양한 삶의 요인들이 우리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 몸을 늙게 하는 생각. 스트레스는 어떻게 텔로미어를 해칠까? 우리는 돌본 횟수가 어머니의 텔로미어를 달아 없애는 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아픈 아이를 돌본 기간이 더 길수록 어머니의 텔로미어는 더 짧았다. 어머니의 나이와 체질량 지수 등 더 짧은 텔로미어 자체와 관련이 있는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감안한 뒤에도 그랬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느낄수록 어머니의 텔로미어는 더 짧아졌다. 이 점은 병든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아이의 어머니들로 이루어진 대조군을 포함하여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었다.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어머니보다 텔로머라제의 수치도 거의 절반에 불과했다.
따라서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능력도 더 떨어졌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가슴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얹은 듯하다. 위장이 꼬인 듯한다. 숨을 제대로 못 쉴 만큼 허파가 휑한 느낌이다. 이러한 비유들은 신체 반응에 토대를 둔다. 스트레스는 머릿속뿐만 아니라 몸도 받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반응 체계가 긴급 경보 상태에 있을 때 몸은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한다. 그러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압이 더 높아진다.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조절하는 일을 하는 미주신경은 활동이 약해진다.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자제력을 발휘하기가 더 어렵고 세계가 안전하다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미주신경의 활동이 약해지고 잠잘 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것을 비롯하여 간병인 집단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으킨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몇몇 측면들은 더 짧은 텔로미어나 더 적은 텔로미아제와 관련이 있었다.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은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듯했다. 우리는 스트레스에 찌든 사람들이 더 초췌하고 아픈 듯이 보이는 새로운 이유를 발견했던 것이다. 심한 스트레스와 간병이 그들의 텔로미어를 마모시키고 있었다. 자, 여러분, 늙지 않은 비밀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썸머리는 당신의 텔로미어는 사소한 스트레스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반면에 단연간 지속되는 심각한 스트레스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유독한 스트레스는 텔로머라제 양을 줄이고 또 텔로미어를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텔로미어를 재생할 수 있는 그 자아를 위협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첫 번째 실험 방식에서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이 위태롭다고 느낄 때 당신은 아마 강한 위협 반응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대체로 자신을 모범 학생이라고 여길 때 기말 시험에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유도 자신을 주로 운동선수로 인식할 때 운동 경기가 그토록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등급이 떨어지거나 경기에 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경험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자신의 정체성에 도전을 받으면 위협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그 결과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그 여파로 정체성이 손상될 수 있다. 악순환이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당신의 텔로미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이 매우 강하고 탄탄하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이 악순환을 깨라.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인 거리두기는 언어적 자기거리두기와 시간거리두기 그리고 시각적 자기거리두기가 있는데요. 자신이 느끼는 자아와 생각하는 자아 사이에 좀 간격을 벌리자. 오즈레 메이덕 연구진은 무엇이 감정을 증폭시키고 금방 흩어놓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감정 스트레스 반응을 조작하는 실험을 몇 건 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사이에 거리를 둘 때 위협 반응을 긍정적인 도전 자세로 전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다음은 에이덕과 크로스가 찾아낸 거리두기 방법들이다. 첫 번째, 언어적 자기 거리두기. 리즈는 왜 초조해야 할까? 처럼 3인칭을 써서 다가올 스트레스 과제를 생각하자. 제3자인 척, 제3자인 양 생각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자신을 청중에 소속시키는 것이거나 또 벽에 붙은 파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벌어지는 일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된다. 자기 참조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징후이며 더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에이덕과 크로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3자로 여기고 나를 쓰지 않을 때 위협, 불안, 부끄러움을 덜 느끼고 반출을 덜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스트레스 과제를 더 잘 수행하고 평가자들도 그들이 더 자신만만하다고 여긴다. 두 번째, 시간 거리두기. 곧이어 들이닥칠 미래를 생각할 때 당신은 더 먼 미래를 생각할 때보다 더 큰 감정 반응을 느낄 것이다. 다음에 스트레스 사건을 접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10년 뒤에도 이 사건이 내게 여전히 영향을 미칠까?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 질문을 하도록 했더니 더 도전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건이 일시적인 것을 알아차리면 더 빨리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시각적 자기 거리두기. 거리두기는 위험 반응에 사후에 개입할 수 있는 비결이다.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뒤에도 여전히 감정이 배어 있다면 시각적 거리두기를 통해 그 감정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건을 그냥 곧바로 다시 떠올리면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다시 떠오를 수 있다. 그 대신에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사건을 좀 더 멀리서 보자. 영화의 한 장면을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건을 정서적 뇌로 다시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대신에 더 동떨어진 상태에서 명확히 보게 될 것이다. 거리두기는 부정적인 기억의 힘을 얼마간 빼놓는다. 이 기법을 인지 탈융합이라고도 하는데 뇌의 신경 스트레스 반응을 단번에 줄인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 뇌의 감정 영역 대신해서 더 반성적이고 분석적인 역할을 활성화하기 때문인 듯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에이덕과 크로스가 제안한 이 세 가지 방법을 융합한 실험을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현재 혹은 과거에 스트레스 받았던 문제들 혹은 지금까지도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눈을 감아라. 감정 경험을 한 시간과 장소로 돌아가서 마음의 눈으로 그 장면을 보라. 이제 몇 걸음 물러서라. 그 상황을 벗어나서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자신과 동떨어진 사건을 자신이 지켜볼 수 있는 지점까지 물러나자. 이제 마치 멀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일어나고 있는 양, 그 경험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라. 동떨어진 자기 자신에게서 펼쳐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해보라.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상황이 10년 동안 내게 영향을 미칠까?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지금보다 더 젊게 사는 비결. 그 첫 번째로 세포를 운동시켜라. 운동과 건강 수명의 관계. 면역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병치레가 잦아지고 증상이 심해지는 현상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면역 노화가 일어나면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 사이토카인은 돌풍에 흩날리는 불꽃처럼 몸 전체로 염증을 퍼뜨릴 수 있는 분자다. 그 결과 더 많은 T세포가 노화가 촉진되면서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없게 된다. 일부 노쇠한 면역세포는 더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늙은 면역세포들은 당신을 병원 침대에 드러눕게 할 수 있는 역겨운 미생물들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몸에 면역 노화 상태의 세포가 많다면 올해 유행하는 독감 균주나 폐렴의 백신을 접종해도 백신이 듣지 않아서 결국 열과 기침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늙은 세포들은 당신이 예방의학의 혜택을 누리기 더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다. 텔레비전에 앞서 죽치고 앉아 간식을 먹어대는 사람에 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더 낮고 백신 접종에 더 잘 반응하며 더 튼튼한 면역계의 혜택을 누린다. 면역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삶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 과정을 늦출 수도 있다. 운동과 면역의 관계를 연구하는 리처드 심프스는 이런 징후들이 습관적인 운동이 면역계를 조절하고 면역 노화의 발생 시점을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운동을 자신의 면역계를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라고 여기라. 운동은 무조건 좋을까? 적당한 운동과 체력이 텔로미어에 놀라운 효과를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울트라 마라톤 선수인 매기는 어떨까?
그녀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텔로미어는 더 길까? 아니면 더 짧아졌을까? 우리 주변에서 울트라 마라톤을 뛰는 사람을 찾기 어렵지만 지구력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런 질문들은 점점 더 시급한 것이 되고 있다. 과다 훈련은 휴식과 회복에 들이는 시간에 비해 훈련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이라고 정의된다. 달리기 초심자부터 직업 운동선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으며 충분한 휴식, 영양, 수면으로 몸을 지원하지 않을 때면 일어난다. 심리적 스트레스도 기여할 수 있다. 피로, 급격한 기분 변화, 짜증, 수면장애, 상처와 질병 취약성 등은 과다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경고 등이다. 치료법은 휴식이다. 말은 쉽지만 자신을 밀어붙이는 데 익숙한 운동선수에게는 쉽지 않다. 과다 훈련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다. 너무 많은 운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 기준점은 사람마다 다르며 개인의 심리와 운동 수준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텔로미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면 건강이 지극히 맥락 의존적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운동 계획을 짜든 간에 천천히 시작하여 서서히 체력을 길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일 동안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주말에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즉 한꺼번에 많은 근육을 망가뜨릴 때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주말 전사는 피로를 느끼고 때로는 욕지기까지 느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운동이 처음에는 몸에 추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며 이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강한 상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을 기억하자. 하지만 과다 훈련을 하면 상쇄 반응이 제압될 수 있다.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늙지 않는 비밀의 이번 장의 썸머리를 보면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더 길다는 사실, 심지어 쌍둥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세포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유산소, 체력 향상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운동을 해서 번아웃 상태에 빠진 운동선수는 조금 근육세포의 텔로미어가 더 짧아질 위험을 포함해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극단적인 운동보다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의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운동은 그냥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꼭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은 스트레스에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늙어 보이고 빨리 지칠까? 노화와 건강에 관한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일상적인 해법을 잘 풀어놓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건강한 노화를 유념해 두고 계시다면 이 책을 정말 꼭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